영상을 보고 환자를 대할 때 선을 분명하게 지키고 한계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선에 대한 기준이 이제 명확하고 이제 일관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배웠고 무조건적 수용하거나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도 좋지 않고 환자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이제 느꼈고 둘 다 조화를 이룰 때 한 사람이 정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부부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 그리고 이 영상 다 보고 나서 나는 주변에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약간 격려한다고 뭐가 힘들어 그냥 힘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약간 영상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 말한 거였구나 라고 반성하게 된 시간이었고 이제 힘내라고 격려하기보다는 이제 조금 떨어져서 그냥 지켜봐 주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배웠어. 그 나는 영상에서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나온 동영상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울증에 걸린 환자들은 자극에 예민하고 감각에도 예민해서 이게 주변 상황에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외부적인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외부적인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많이 낮아진다고 해.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단기 기억력이 떨어져서 시간 내 해결 능력을 잘 못한다고 나와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치료로 소량의 항우울제로도 상태가 많이 호전된다고 나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그다음에 백종원 그 골목 식당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줬는데, 여기서 이제 막 우울해 한다고 해서 막 그거를 괜찮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저도 했는데 뭐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일부러 강제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힘을 내도록 의도하면은 더 막 사람이 자책하고 안 좋다고 해가지고 사람 상태를 보고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조언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 우울증에 있는 사람들은 화학, 분노, 공격성이 엄청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이제 자책하는 방법으로 표현을 한다 했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약간 백종원 씨가 이제 뭐 어때요? 저는 17억 그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빚이 얼마 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었는데 그걸 보면서 약간 내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반성하는 동영상이 되었던 것 같아. 응. 나는 정신과 환자 가족이 대화할 시에 주의할 점을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열심히 살자, 힘내자는 말이 격려일 수는 있지만 지금 잘 하고 있지 못한다는 질책일 수가 있대. 그래서 우울이나 무기력, 불안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불안과 우울증을 조정하는 내 회로의 손상으로 2차적 반응이 그 우울과 불안을 초래하는 거래. 그래서 우울과 불안은 나의 뇌가 현재 상황을 이겨낼 힘이 부족해서 이 힘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래. 그래서 가급적 그대로 들어주는 것이 좋고 또 약물 치료도 굉장히 중요하대. 그런데 이제 여기 선생님께서는 그 정신과 약이 좀 비싸잖아. 비싸니까 이거를 그냥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어. 근데 이제 나는 이걸 듣고 나도 옛날에 병원에서 그 환자들이 그 진료비 비싸다고 나한테 돈 던지고 막 처방전 던지고 막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고 그랬는데 그런 환자분들이 좀 이런 영상을 좀 보고 자신을 위한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정신과는 솔직히 많이 비싼데 좀 뭐 내과나 이런 데는 별로 그렇게 안 비싸거든. 워낙 보험이 잘 돼 있어서. 근데 진짜 한 10,000원만 좀 넘게 나와도 비싸다고 욕하시고 돈 던지고 하니까 좀 이런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말할게. 난 이 영상을 보고 정신불량증 환자와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대화하는 방식이나 이러면 안 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일단 정신불면병 환자는 정보 전달 능력이 떨어져 있고 집중력, 기억력, 주의력들이 감소돼 있어서 효과적인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잖아. 그래서 첫 번째로 최근에 환자가 보인 행동을 말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며 구체적으로 칭찬해야 되고 우호적인 태도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 두 번째로 환자가 집중력과 주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고 분명하게 말해야 되고, 세 번째로 환자가 질을 멸렬한 말을 해도 일단은 귀담아 듣는 태도를 보이면서 경청한 태도를 보여야 하고, 네 번째로는 환자에게 어떤 일을 부탁할 때는 긍정적인 태도로, 즉 환자 얼굴을 바라보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그렇게 말하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기분 나쁜 감정은 적절하게 표현해야 해. 적절한 표현하게 하는 방법으로 먼저 환자를 바라보고 단호한 음성으로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자신의 기분이 어때야 하는지 말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돼. 그리고 잘못된 대화 방식으로는 환자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말하거나, 너무 큰 소리로 말하거나, 너무 작은 소리로 말하거나, 짜증난다는 듯이 말하거나, 환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한 투로 말하거나, 말을 끝까지 듣기보다 끊고 대신 말하던가, 그리고 환자에게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 환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든가, 잘못한 것만 끄집어서 내어 지적한다는 이런 태도는 좋지 않고, 앞서 말한 내용이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식이야. 영상을 보고 나서 내가 이 대상자한테 격려하는 말을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위로한다 라고 나는 이렇게 그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받아들이는 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여기 나와 있었어. 그 사람,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할 때 이게 좀 상황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고,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우울하고 뭐 불안하고 막 이런 게 내가 지금 많이 힘들고 나 좀 도와달라는 것을 잘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뭐 이 상황에 맞게끔 뭐 격려가 필요할 때는 격려를 해주고, 뭐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말을 하면은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겠구나 하면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혼자서 이겨낼 시간을 주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서 보면은 그 가족을 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서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좀 주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약을 먹는 게 좀 사람들이 약을 먹긴 싫어하니까, 뭐 일반적으로 다들 싫어하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먹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부정적일 거니까 이런 말을 좀 삼가라고 하더라고. 이 약을 먹는 게 감옥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해서 이 나를 옥죄는 거니까 감옥이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약을 그 강압적으로 먹이기보다는 이 약이 그 대상자한테 어떻게 작용하고 이게 왜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 영상 중에 의사 선생님이 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일단 의사 선생님도 막 부모님이 자기 자식이 망상이 보인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는 망상이야 라고 말을 하면은, 아, 이게 망상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애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일단은 자기도 망상을 바꿀 만큼의 능력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망상이라는 증상은 단순히 직관적인 언어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뭐 정서적인 성장을 본다고 하면은 소자자 설명을 해주셨는데, 소자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아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성장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망상은 초자적인 성격이라고 말을 하셨고, 이런 망상을 보이는 환자들은 일단 우리가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셨어.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랑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하는 게 좋다고 하셨고, 그 초자아에서 자아로 공격하는 부분들을 치료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부모님이 자식을 대할 때 일단은 망상이라는 증상이 심했을 때 어쨌든 대화를 해도 안 되고 더 충돌적인 부분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게 좋고, 일단은 그 증상이 호전된 후에 치료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약간 납득을 해가면서 이해를 하고 교감하고 이게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지. 망상 때 뭘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일단은 한 번 더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좀 느낀 거는 틀린 부분을 보기보다는 이해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계속 깨닫고,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고 약물 치료 후에 상담을 통해서 전반적인 치료로 이어지는 게 효율적이고 안정된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치료에 대해서 이해하고 인식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 그리고 정신과 환자 가족에게 대화할 때 주의할 점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인상 깊게 남았던 거는 진단명을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너는 조현병이라서 그래, 너는 우울증이라서 지금 우울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은 더 내 병에 대해서 나는 부정적이게 될 것 같더라고. 아, 나는 나라서 벌을 받아서 우울증을 가진 사람인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명을 언급을 최대한 미루는 것도 숨기는 건가 거짓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치료를 위해서 앞으로를 위해서 언급을 안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했던 것 같아. 그 진단명을 최대한 미루고 말 안 한다는 것이 그렇게 느꼈어. 또 말해볼 부분 있는 사람? 나는 이러한 대화 방식도 중요한데 사전적으로 환자의 성격을 파악하고 심리 검사를 통해서 그걸 통해 어떻게 솔직히 예측 못할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 거를 최대한 예측할 수 있게 이 사람에 대해 알아보고 또 환자에게 대해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하고 환경 조성을 해서 이 사람이 상담이나 자기 감정을 드러낼 때 편안한 공간에서 해야 더 잘 나오니까 심리적인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 정신 환자가 정신적으로 아픈 거지 인격을 존중해야 되잖아. 정신 환자라도 이상한 게 아니니까 사람 한 명으로서 인격을 존중하고 행동이 이상이 나타난다 해도 당연히 그럴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해. 또 말해볼 부분 있는 사람? 나로 좀 얘기를 해보면, 나는 친구가 고민 상담을 하거나 내가 친구한테 고민 상담을 했을 때 우리는 좀 쉽게 힘내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 괜찮을 거야, 힘내, 이랬는데 그 말이 좀 반대로 그냥 힘내라는 응원의 의미가 아닌 반대의 의미로 이해가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그 우울증을 모르고 있다가 알고 나서 침묵의 상황이 됐을 때, 참 그 가족들, 환자 본인이 제일 힘들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좀 모르겠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우울증이라는 만약에 진단명이 있다고 치면 우울증이라고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분명 대화도 잘했고 거리낌이 없었는데 그냥 단지 이 사람이 나 어제 우울증 진단 받았어. 이 말 하나로 내가 얘를 어떻게 이제 대해야 되지? 막막해질 것 같더라고. 괜히 한마디 한마디가 더 조심스러워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뭐 아까 가족과 대화하는 주의할 때 주의점 5가지만 알고 있어도 쉽게 대화가 좀 편하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느낀 점 말 안 한 사람? 없을까? 아까 영상 보면서 다 했어, 우리. 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마칠게.